어, 다시 한참 찍었었는데 다시 처음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오면서 5G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5G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이제 미국의 구글이겠죠. 이제 아까 전에도 이제 형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구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유튜브도 있고 또 이제 핸드폰도 있고 그 안드로이드 등등등에서 전 세계에 5G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그럼 이 플랫폼을 우리가 어, 관심을 있는데 지금 산다면은 이게 어떻게 평가가 돼야 되고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 다 하겠는데요. 예, 해서 편하게 예, 하면 되지. 예. 제가 이제 형님한테 물어봤던 것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다 보니까 겁이 나니까 사실은 3월 18일 날 대폭락이 왔을 때 이제 좀 조정이 있었을 때 대폭락이라는 말을 안 쓰겠습니다. 큰 조정이 있었을 때 형님은 이제 오 지금 사도 좋아 하지만 저는 오 하다가 안 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3분기 말 정도에 이제 조정이 또 한 번 있을 것이다. 이제 그때 사면 좋다는 말이 있다 보니까 저희 회사 동료들하고 저하고 이제 설왕설래로 살려고 하는데 이제 형님께서는 저한테 어, 절대로 시장을 보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다 하시면서 이게 좀 많은 말씀 주셨는데 그 이유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뭐 요지는 늘 이제 제가 또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 100만인이 모여서 치는 고스톱 같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그 사람보다 뛰어날 확률이 얼만큼이겠어요. 대부분 다 이제 그 어떤 인간의 그 범주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흔한 그 이렇게 책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인간은 이제 구석기 시대에서 이렇게 진화를 하지 못했다. 과거의 어떤 그런 그 두려움이나 공포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투자에 있어서도 똑같은 어떤 기전이 적용됨으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이제 뒤에 보면 이게 1430이 됐으면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고 2200이 되면 매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1430이 되면 1100이 가고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온 그 지구가 다 이렇게 전염병으로 이렇게 뭐 경제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시점이고 거기서는 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많이 나갔었죠. 그리고 이제 소위 뭐 이렇게 조금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렇게 뭐 대출을 얻어서 이렇게 주식을 사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갈려 나갔죠. 말 그대로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한 한 이제 하지 말라는 거고 특히 초보자들은 하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뭐 DLF 뭐 해가지고 독일 국채 투자된 거 뭐 사상 초유의 어떤 사태, 뭐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고 뭐 유가가 또 마이너스로 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생각과 그 범위 내에서 본인의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늘 시장은 이제 자기보다 더 스마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은 오히려 그 어떤 백신의 어떤 발견 이후에 어떤 시장을 또 주목해 봐야 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론이었고 지금 뭐 이렇게 신세계 같은 경우 얼마나 이제 계속 이렇게 주가가 이제 눌려왔으니까 계속 뭐 관광객도 안 들어오고 면세점도 안 되고 뭐 다 어려운 거죠. 호텔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제 제 그동안의 30년간 경험에 의하면 백신이 발견됐다고 발표하는 순간 그거는 이제 완전히 또 뒤집어질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렇게 전혀 관심을 보지 못하고 암울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또 그런 상황에 가면 이제 그렇게 또 다른 어떤 세계가 펼쳐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의 시장에 또 지금 현재 상황에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 잘 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통찰력,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예측하고 지금 현재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제가 봐서는 좀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하는 거죠. 지식이 많아서 뭐 이렇게 투자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뭐 공부를 잘해서 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예, 그래서 오늘 그 지난 시간에 그 피라미드 알려주셨잖아요. 그 피라미드를 한번 적용해 봐서 그 이제 지금 이 순간 이제 뭐 미래는 알 수 없다. 언젠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른 그 부가 또 그게 시장을 제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제 따라가면서 겸손하게 봤을 때 제가 지금이라도 지금 상황에 구글이나 그런 5G의 중요한 미국이나 중국 주식들을 산다면 자산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한다면 얘를 이제 샘플로요. 한다면은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사놓고 이제 지켜봐 보면 좋겠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사고 지켜보는 것보다 한 주라도 사고 지켜보라고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 번도 안 샀거든요. 이제 한번 그 유명한 그 7615 761호 그걸로 한번 이제 어떻게 사야 될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 그 여기 아까 설명해 주셨던 거 한 번만 다시 그 제일 큰 주식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저 설명해 주신 거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아니 본인이 설명을 네. 해보세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응. 지금 현재 제일 최고점이 1576달러인가요? 1576불 한 주당 1576불이니까 여기에서 제일 작은 주였던 484불을 뺍니다. 그러면 1092불이 나오는데 그 1092불을 일단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예상되는 이제 이 앞으로의 수익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구글을 생각한다면 구글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제 비대면 접촉 시대나 미래를 봤을 때는 적어도 한 2,000불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2,000불에서 또 제일 작은 484불을 빼면 1,514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까 처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가장 큰 주식에서 제일 작은 주식 484불을 뺀 1092불 나누기 그리고 예상되는 2000불에서 484불을 뺀 1516불의 값인 그것을 나눈다면 1072불을 1516불로 나누면 0.72%가 나옵니다. 그러면 1에서 0.72%를 빼면 0.18% 그러면은 이제 어저께 지난 영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피라미드에서 상당한 한 18% 정도가 있다고 봤을 때 이제 그때 말씀하실 때 한 50% 정도 사는 게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50대 25는 이제 아까 18%가 나와서 18대 X로 해서 이제 비율을 잡아야 된다고 해주셨고 그래서 나온 게 9%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9%면은 한 200만 원 정도 한 주 정도를 사는 게 낫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보게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지난번 말씀 주시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절대로 시장을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배워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으로 5G 관련해서 구글, 아마존, 뭐 QQ 또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건가요? 네. QQ, JD, 알리바바. QQ는 어떤 회사인가요? QQQ는 이제 어떤 회사가 아니고요. 예. ETF라고 해서 이제 어떤 미국 나스닥의 예. 100개 종목.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이제 다 들어있죠. 뭐 예. 구글, 페이스북,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다 들어와 있는데 네. 그 회사들을 이제 지수화해서 그거를 이제 거래하는 거예요. 이게 코덱스 200 ETF라고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덱스 200 ETF. 코덱스 200은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그 코스피 시장, 그 네. 유가증권 시장에 200개 종목을 이제 지수화를 한 거예요. 예. 그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25,000원 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이제 그것도 같이 이제 오르는 거고 떨어지면 이제 같이 떨어지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QQ도 QQQ. 예. 그럼 이것도 이 알려주셨던 공식으로 한번 해봄직한 건가요? 뭐 그것도 적용시킬 수 있죠. 그러면 중국에 있는 요즘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그렇게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중국 주식이 역사상 지금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서 이제 살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중국도 그렇게 해서 좀 한 주씩 사놓고 좀 미래를 한번 봄직도 하겠네요. 그럼 뭐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뭐 우리나라 시장이든 이렇게 이제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이제 나름 어떤 보초병을 또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아까 이제 잠깐 그 말씀 중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50% 투자했을 때 이제 25%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피라미드의 어떤 부피로 봤을 때 네. 이제 지금 현재보다 그러니까 고점보다 50% 떨어지면 예. 전체 투자할 수 있는 그 양은 총량은 약 25%다. 예. 그러니까 1억이면 약 한 2,500만 원을 그렇게 투자를 하면 된다.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25%가 나온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18%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불에서 예.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지수세가 한 72% 되니까 그게 이제 밑에서 보면 72%고 위에서 보면 이제 한 18% 정도 내려온 가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대의 투자가 약 그 계산을 비례식으로 풀어보면 한 9%가 된다. 그래서 뭐 2천만 원이면 약 한 18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하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보충 설명을 이 드렸고. 그래프는 다음에 제가 PPT로 만들어서 한번 평가를 듣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해외 주식을 살 때 한번 볼 건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까 알려주셨던 그것으로 한 주 정도 9%면 한 주 정도 2천만 원의 자산이 있다면은 한 주 정도 지금은 사볼 만한 걸로 이제 이거는 지금 사면 이득이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겸손하게 앞서가지 말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냉정하게 형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실 때 돈을 똥같이 보고 이게 무념무게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처음 이제 주식에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산다면은 자산의 몇 퍼센트 정도를 이걸 사면 좋을까 했을 때 2천만 원을 가지고 총 구글 주식을 산다는 전제하에 있다면 한 주 정도 2천만 원이면 한 주에 190 얼마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예약 주문을 하는 것을 한번 볼 겁니다. 그러면은 그 HTS 첫 번째 그 영상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선 제가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 761호를 이제 치면은 이 영상이 나옵니다. 그 화면 주 번호라고 하나요? 화면 번호가 이제 761호. 예, 화면 번호 761호로 하면 그 구글 나스닥을 치고 그리고 반드시 매수로 해서 빨간색이 나오게 한 다음에 한 주를 이제 치고 이것도 직접 써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거 뭐 지금 이제 금요일 그 종가가 네. 저녁 종가가 이제 1,516불에 끝났으니까. 네, 여기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가격 뭐 이상으로 쓸 수 있고 이하로 쓸 수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그거는 뭐 정하기 나름이죠. 예, 약 한 1,520불 정도로 해서 이제 한 주를 무조건 살 거니까요. 네, 한 주를 살 거니까. 그래서 이제 20불로 해가지고 이제 주문을 이제 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아침 일찍 동시효과에 예. 월요일 저녁이 되겠죠. 미국 시장이니까. 아.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동시효과에
1520불 이하로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시간 딱 그렇죠. 오픈하자마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글이 1520불 이하로 이제 가격이 형성되면 거기서 이제 매수된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1520불 이상이면 이제 저는 계속 안 사온 상태로 못 사지는 거죠. 네. 가격 자체가 이제 그보다 높았으니까 예. 당연히 안 사지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저가가 1498불이었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이거는 이제 일단 한 주를 사고 보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이제 토마스 형님하고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엎치락뒤치락 이걸 하면서 많이 발전했는데 드디어 제가 그 미국 주식을 이제 한번 사보고자 이제 매수 주문을 예약 주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관심 있는 게 그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에 있다 보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의료 소프트웨어를 저는 이제 그 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그 병원에 있는 그 교수님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면 교수님들이 항상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이 이제 병원 정보, 병원 환자 정보를 익명화해서 구글이나 아마존 그런 빅데이터에다 올려도 돼? 올려도 돼? 그 이제 그러면 이제 데이터 3법 통과돼서 이제는 환자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의료기기 그 소프트웨어가 다 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익명화된 정보들은 초기에는 다 구글과 아마존으로 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생님들이 물어보면은 아마존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놀라운 것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한 1년 정도, 2년 지나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암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의 정보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거의 90% 이상 익명화돼서 빅데이터로 아마존에 저장돼 있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환자들의 치료를 받으려면은 그 우리나라 암 환자 수가 예를 들어 한 뭐 10만 명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 50억 인류 중에 특히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큰 병원에 있는 빅데이터들이 저장돼 있는 아마존에 그 한국에 있는 뭐 김아무개 씨의 정보를 익명화해서 올리면 빅데이터가 그 수십만 명의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트레이닝을 해서 그 사람을 바로 체크를 해서 줘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직접 그리시면 굉장히 이제 좋은데, 이제, 예를 들자면 병원에서 환자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조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컴퓨터가 조사를 하라고 선생님께 그림을 그리시는데, 한 선생님한테 오는 환자의 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 처음에 이 의료기기가 나왔을 때 선생님의 역할이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그리는 것들. 근데 의료기기가 발달하니까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정밀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림을 뭐 예를 들자면 1cm 단위로 이렇게 오차를 주고 그리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뭐 밀리, 마이크로 단위로 예를 들어서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한 환자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그리려면 1cm는 뭐 1분이면 그랬다면 1mm 단위로 그리려면 1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하루에 봐야 되는 환자의 수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만 나오면은 과거처럼 그냥 정말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암의 위치를 잡아주는 시간을 줄이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확확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선생님은 인건비인데 이 선생님이 단위 시간당 정확하게 하는데 시간이 줄어든다면 병원도 수익이 느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금 빅데이터 데이터 3법 나오고 지금 상황이 클라우드, AI, 빅데이터라는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아무것도 좀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와닿는 순간 게임이 끝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회사가 그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한국에서 어떤 회사가 이거를 뭐 이제서야 뭐 새로운 기술이 있어요 나왔어도 이미 답이 없는 게 빅데이터를 예를 들면 뭐 저 다음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이제 매일 많이 써봐서
최고의 그 메일 인터페이스의 제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가입돼 있는 수가 다음을 넘어갈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이 다음으로만 습관적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내가 과로로 죽지 않으려면 빅데이터 쓸 수밖에 없다고 하실 날이 곧 올 것 같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빅데이터가 나오나 AI가 나오면 그 의사 선생님들의 수가 줄거나 인건비가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고 그분의 일이 이제 확대되고 변화돼서 이제는 센치 단위로 보던 것을 밀리 단위로 보는 것을 더 빨리 하게 돼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가브리엘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미래의 사회는 어떤 그런 정보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의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공짜로 얻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전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계속 이제 그런, 근데 특히 이제 종양외과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그 종양의 어떤 크기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학습을 하다 보면 향후에 이제 예후까지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다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서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하고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걸 하실 수 있다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어떤 무한한 우리가 이제 부의 창출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따른 어떤 보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뭐 어떤 기계 장치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속을 떠서 하는 것들, 지금 우리가 그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그 정보 산업,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뭔가 스타트업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뭔가 이제 우리가 하나 종목을 잘 선정하면 자기가 정말 노후에 걱정을 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고, 사실 노인 빈곤율이 그렇게 높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래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시작하신 거예요. 잘 시작한 거고, 이제 그런데 어떤 기회가 있다.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빨리 인식을 하고 이렇게 전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20, 30대들이 관심을 가질 게 뭐 이렇게 뭐 분노에 뭐 무슨 패닉 바잉 뭐 부동산 뭐 이런 걸 할 게 아니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발전한 산업들이 어떤 산업인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정말로 이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부동산은 쓰레기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아니 그게 이제 저 새끼는 왜 이렇게 과격하게 이야기하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돌맞이 각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판도가 완전히 180도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이게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는 그냥 먼 옛날의 이야기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아니요. 저도 뭐냐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형님하고 만나서 배운 것은, 내가 자산이 100이 있다면 100 중에 구글 주식을 그래도 9%는 지금 사도 보수적으로 해볼 만하다. 그 정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일 예약 주문을 걸어놓고 한 주를 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